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5월 20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한 후 첫 거래일 뉴욕 증시가 오히려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32% 오른 42,792에 마감했고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9% 오른 5,963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2% 소폭 상승한 19,215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오늘 0.5% 하락해서 4,897을 기록했고 상위 세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AI 반도체 지수는 0.18% 하락해서 1,142를 기록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 공포지수는 정장보다 5.22% 오른 18.14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오늘 상승으로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정규장 마감 후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2A1으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재정 적자 누적으로 급격히 증가해온 가운데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정부 예산의 유연성이 제한될 것이란 점을 강등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은 기업과 가계의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서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 역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부채와 이자 비용이 더욱 불어나는 상황을 맞게 돼서 미국 경기 불황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등 경제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로 오늘 약세로 출발했었으나 장중에 낙폭을 좁힌 뒤에 오히려 상승 반전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는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 만큼 무디스의 신용 강등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도 무디스가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와 이자 부담을 지적한 것이 새로울 것이 없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무디스의 보고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미국의 재정 상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고 시장에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웠을 뿐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강세 전망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가 잇따라 신용등급 강등을 두고 후행적이라고 평가절하했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도 무디스의 강등 결정에 대해서 후행 지표라며 무디스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무디스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의 주요 은행들의 예금 등급도 한 단계 낮췄는데요. 미국 금융권에 연쇄적으로 여파가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데 무디스는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는 것은 고등급 금융기관의 채무를 지원할 능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금융시장이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관세나 지정학적 갈등이 초래할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경기 침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은 신용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요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은 10% 하락했다가 다시 10% 상승했는데 이는 놀라울 정도의 안일함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자산 가격은 여전히 다소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이먼은 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본다며 진영학적 위험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지난 4월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부진한 경기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4월 미국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 1% 하락한 99.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5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오늘 주요 종목들의 등락률을 보면 애플과 테슬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애플은 1.17%, 테슬라는 2.25%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는 그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함께 중국 샤오미가 테슬라 모델 Y와 경쟁하는 차량을 곧 공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 1.01%, 아마존 0.28%, 알파벳 0.26%, 엔비디아 0.13% 소폭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 3위 자리에 계속 머물렀고 알파벳은 이날 강세에도 시가총액 2조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회장 사임과 실적 부담으로 연초 대비 낙폭이 무려 47%에 달했던 미국의 최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는 지난 금요일 6.4% 상승한 데 이어서 오늘은 8.21% 급등하면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업체 레딧은 투자은행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 하향을 조정한 여파로 개장 전 7% 이상 떨어지다가 4.63%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규장 개장 전까지 상승세를 보였던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상승폭을 반납하고 무디스의 강등 이전 금리 수준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직전 거래일 마감가 대비 1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많았는데요. 먼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투자자들이 향후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에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시장이 여전히 매력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예상보다 크다면서 물가 상승 우려를 언급하며 올해의 금리 인하가 한 차례 그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또 메파인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미국 경제는 올해 초까지 경제 여건이 양호했으나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관세 정책의 방향이 언제쯤 안정될지 나도 예측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7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66.9%로 반영됐습니다. 전날 마감 무렵과 같은 수준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평화를 원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또 푸틴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곳에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매주 5천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설득당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입장을 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휴전 문제를 포함한 각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정화통화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2시간 이상 대화했다며 매우 유익하고 매우 솔직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각서를 제안하기로 트럼프와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에 향후 가능한 평화협정에 대한 각서를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었다며 각서에는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정 기간 휴전할 가능성을 비롯해서 위기 해결 원칙, 평화협정 체결 일정 등 다양한 입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은 우리는 평화를 향해 나아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에 대한 최대한의 열망을 보이고 모두에게 적합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입장은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이 말하는 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영토를 달라는 이야기겠죠.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